28살 아들 둘 엄마입니다. 아기가 내 몸에서 나오는 물만 먹고 이렇게 큰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한테 내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여기 있던 가슴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모유수유 다이어트가 진짜 산후 다이어트로는 최고거든요.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정석이고 중요해요. 오손이 이모님이 신생아실 조리원 신생아실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가 아닌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찍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첫째를 9개월까지 완모했고 둘째를 9개월인 현재까지 완모하고 있는 28살 아들 둘 엄마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코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무무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모유수유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무물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은 모유수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유수유 전문가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 둘을 모유수유했고 지금 하고 있는 엄마로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모유수유했구나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드리는 게 모유수유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째 모유수유 몇 개월까지 하셨어요? 9개월까지 했습니다. 9개월 때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급 중단했고요. 둘째는 12개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완모 계기가 뭐예요? 결심이 필요할까요? 사실 좋다는 분유도 워낙 많고 또 저는 복직을 빨리 할 생각이었어서 초에만 줘야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잘 빨아줬고 모유수유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또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양이 충분하니까 완모를 할 수 있다. 완모를 적극 권장을 해주시면서 또 저희 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좀 예상보다 길게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완모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고통에 대한 역치가 높아요. 좀 존버를 잘한달까? 그래서 모유수유가 되게 고되고 힘든데 이상하게 막 그거를 버티고 싶더라고요. 버티다 보니까 완모를 했다기보다 단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쭉 모유수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한테 확실히 좋은 점이 많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랑 유니세프에서 모유수유를 24개월까지 하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 아이에게 모유보다 더 좋은 영양 공급원은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저희 애기들이 좀 크게 태어났어요. 첫째가 3.76, 둘째가 3.8에 37주에 그렇게 나와서 좀 우람하게 태어나가지고 저는 비만이 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모유를 먹는 게 소아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엄마와의 애착 형성, 유대감 이런 데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나 배앓이도 모유를 먹은 아가들은 없고요. 아이한테 맞는 분유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좋은 점이 많아요. 아기랑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아기의 새근새근 숨소리, 오물오물입, 그 다음에 콩콩콩 심장소리 이걸 들으면서 내가 얘한테 모유를 주는 그 시간 자체가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기가 내 몸에서 나오는 물만 먹고 이렇게 큰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한테 내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저도 첫째 완모하고 둘째 임신 중이에요. 둘째 모유수유는 조금 더 수월한가요? 둘째 모유수유 고민돼요. 수월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수월한 면은 일단 한번 뚫려있던 유선이라서 그런지 전몸살 없이 좀 바로 빠르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단점은 아무래도 첫째 케어를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둘째한테 모유수유를 줘야 되는 시간에 둘째 옆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또 첫째의 질투를 이겨내고 수유를 해야 해서 저는 지금도 문 잠그고 오손이랑 밀회하여 수유를 한답니다. 유축기 써보신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추천할 만한가요? 메달라 심포니는 구매가 안 되던데 직구하신 건가요? 수유 쿠션 뭐 쓰세요? 수유 아이템 추천해주세요. 수유 아이템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사실 모유수유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어떤 물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리고 아기만 있으면 완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제 좀 모유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도움을 받으면 좋은 아이템들은 있어요.
제가 썼던 거는 우선 유축기는 메델라 심포니가 제일 좋아요. 제가 갔던 조리원 두 곳에는 모두 이 메델라 심포니가 있어서 전 조리원에서 그것만 쓰다가 웨어러블 유축기 그런 것도 써보고 1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사서 써봤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메델라 심포니가 가장 아기가 빠는 것과 비슷하게 뽑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매가가 36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에 대여해주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2달 정도 대여를 했고 대여비는 2달에서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쿠션을 제가 쓰던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장착해서 쓰는 건데 이게 제가 저희 아가씨한테 물려받은 코지 힙 누리윙 수유 쿠션인데 단종됐어요. 날개형 수유 쿠션 검색하시면 비슷한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몇 개를 더 말씀드려보면 수유 패드는 더브라트께 부착력 흡수력이 가장 좋았는데 쿠팡 로켓 배송이 없네요. 그리고 파카라는 게 있어요. 헤리티지 조리원에서 알게 된 제품인데요. 이 아기가 한쪽 젖을 빨 때 다른 쪽 젖도 같이 자극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모유가 줄줄 샌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가슴에 이렇게 흡착해서 붙일 수 있는 가벼운 실리콘 젖병 같은 거거든요. 초반에 한 4, 5일 정도 조리원에 있을 때 되게 잘 썼었어요. 그리고 수유복. 육아하다가 약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너저분할 때 전 더 우울해지거든요. 아마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래도 집에서라도 좀 예쁜 옷, 갖춰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첫째 낳고 그냥 내돈내산으로 사서 입다가 그때 둘째 낳고 제품 보내주셔서 광고도 한번 했었는데 이 허비씨 게 진짜 좋아요. 일단은 가슴이 이렇게 열리기가 좋아야 되고 소재도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 허비씨 제품을 수유복으로 강추합니다. 저는 집에서 뭐 수유 브라나 수유 나시 따로 안 입고 허비씨 이너캡 있는 제품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양배추팩. 양배추팩이 유선염 올 때 이거 냉동고에 얼려서 가슴에 올리고 있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스틱 분유. 저는 이거 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내 젖은 이미 비었어. 쭈쭈는 없어. 근데 아기는 막 너무 배고파서 울 때 난감해요, 사실. 그럴 때 분유 한 통은 개봉을 하면 3주 안에 소비를 해야 해서 완모인 아기들은 3주 안에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포장된 거 저는 사서 두고 오순이가 너무 배고파할 때 여기 하나에 14g인데 저울로 이렇게 7g 재가지고 물 50ml 타서 50씩 타서 조금씩 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스틱 분유 한독 사두시는 거 되게 추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은 맘독TV, 다우라이, 뱃사TV 이렇게 3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유 자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채널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과 무관한 그냥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유하는 사진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젖을 빠는 아기의 사진은 엄마인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많아요. 근데 아기와 내가 동시에 나온 사진은 생각보다 찍기가 힘들어요. 수유할 때 우리가 예쁘게 하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머리도 못 감고 막 여기 모유 자국 있는 상태로 하니까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진짜 너무 고결하고 빛나는 순간이잖아요. 남편분께 꼭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눕수가 가능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엔 앉아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때까지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유 스케줄과 관련해서 지금 오손이 몇 개월인가요? 수유 이유식 횟수랑 스케줄 궁금해요. 양쪽 다 먹는지도 궁금해요. 몇 분 정도 수유하는지, 수유텀은 어느 정도인지, 밤 수유는 몇 번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둘게요. 8개월 후반인 현재는 아침 8시에 수유를 하고요. 9시 반에 이유식 200에서 250을 먹고 11시에서 12시 낮잠, 그 다음에 12시 반에 이유식 200 먹고 2시 반에 수유를 또 하고 5시에 이유식 200 먹고 7시에 막수를 하고 밤 11시에 꿈수를 합니다. 수유텀은요.
신생아 때 이 수유텀이 분유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모유가 분유보다 훨씬 소화가 빠르고 흡수율도 높잖아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산후도우미 분들 중에 전량 부족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게 되셨을 때는 그 산후도우미 분들의 말만 듣고 아 내가 전량이 너무 부족해서 애기한테 미안하고 나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유를 하지 마시고 너무 아까워요. 요즘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유수유 클리닉도 되게 많고 또 네이버 지도에 모유수유 이렇게 검색하면 생각보다 모유수유 상담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꼭 한번 가셔서 내가 정말 포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분께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더블 체크를 하셔서 좀 안타깝게 단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에 양쪽 젖을 다 물리시나요? 시간을 얼마나 물리시는지 궁금해요. 허리가 나갈 것 같은... 그죠, 허리가 나갈 것 같죠? 한 번에 양쪽 다 먹여요. 아기 배꾸레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다 먹이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쪽만 먹고 신생아 때 잠든다면 그 다음 텀에는 이쪽 먹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였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방향도 저는 이제 오른쪽이 전량이 좀 적은 편이라서 오른쪽 먼저 물릴 때가 많았어요. 만약에 양쪽이 좀 전량이 비슷하다 하시면 이번 텀에는 왼쪽부터 먹이고 다음 텀에는 오른쪽부터 먹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이시는 게 좀 균등한 전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초반에는 15분 물리는 게 정석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점점 짧아져요. 지금 저희 오손이는 7개월 때부터는 양쪽 다 해서 5분에서 8분 사이면 쫙 다 먹고 트름도 합니다. 신생아 모유수유 중입니다. 5분 물고 자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깰 때마다 물리셨나요? 어려워요. 분유 젖병 빠는 것보다 엄마 젖 빠는 게 60배 힘들대요. 신생아니까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쓰면서 빨다가 잠드는 건데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워야 돼요. 그래서 속삭에 만약에 싸고 있었으면 침대에 눕혀서 그거 포 다 풀고 막 쭉쭉이 마사지도 해주고 뽀뽀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약간 좀 추운 데로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깨워주시고 근데 깨워도 잘 거예요. 먹다가 잠들면 조금밖에 못 먹어서 금방 깨요. 그러면 먹여야죠. 그래서 신생아 때 막 수유텀이 1시간 반 막 이랬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길어집니다. 나아져요. 수유텀과 전물잠이 너무 고민이에요. 밤이나 새벽 수유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전물잠 그냥 허용했어요. 편하더라고요. 저희 애기들은 쪽쪽이를 안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인간 쪽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이 빨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일 때마다 그냥 줬습니다. 수유텀이 초반은 2시간 단위로 수유하다가 어떻게 밤잠 시간을 많이 늘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상적인 수유텀은 그냥 아기가 원하는 때라고 나와 있어요. 제 생각도 그런 게 아기들이 급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야 할 거고 그 전에 많이 먹었으면 적게 먹고 싶어 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분유보다 소화도 빠르기 때문에 엄마가 인위적으로 텀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기가 원하는 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아기들이 배고파할 때마다 줬습니다. 150일 된 완모맘인데 아기가 아직 통잠을 안 자요. 오복오손이는 언제부터 통잠 잤나요? 5시간 이상을 통잠으로 본다면 두 아기들 모두 100일 전부터 5시간 이상씩은 잤어요, 밤에. 근데 이제 뭐 7시부터 7시 아니면 8시부터 8시 이렇게 정말 엄마 아빠가 푹 쉴 수 있게 쭉 자주는 통잠을 말씀하신다면 오복이는 찾아보니까 155일 때부터 잤고 오손이는 아직도 꼼수를 합니다. 아기마다 되게 편차가 크고요. 유니콘 같은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 보면서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크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새벽 수유를 줄이기 위해서 7시, 새벽 3시, 아침 7시 이렇게 먹이던 걸 7시에 먹이고 제가 자기 전 밤 11시에 그냥 갖다 대요. 그러면 얘가 빨아요. 그렇게 주면은 아침 7시까지 안 깨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꼼수하는 시간을 새벽 수유하는 시간을 제가 인위적으로 땡겨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오손이한테는 잘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길게 자서 수유텀이 길어졌을 때 가슴이 땡땡하면 유축하시나요? 통잠 잘 때 어떻게 가슴 관리를 해야 안 아플까요? 마지막으로 안모 정말 존경합니다.
첫째 때는 너무 아프면 뽑아줬어요. 단 5분 이내로 전유만 살짝 뽑아줬고, 둘째 때는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가슴이 맞춰지더라고요. 통잠을 하루아침에 자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새벽 수유가 3번, 2번, 1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가슴도 알아서 적응을 할 거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딱 새벽 수유가 끊긴다 하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며칠 고생은 하시겠지만 가슴도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할 거예요. 물론 새벽에 주무실 때 좀 모유가 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막 아파서 유선염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땐 조금 뽑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며칠만 고생하시면 가슴이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할 겁니다. 저희 아기는 100일 때 6.4kg 정도였어요. 코코님 아가는 완모인데도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포동하더라고요. 둘째도 모유 주고 싶은데 몸무게가 안 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기 몸무게는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솔직히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엄마나 저한테 너가 참젓이라 애들이 잘 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과 이제 그 T로서 분유를 먹어도 잘 컸을 것 같아요. 분유를 만약에 먹여서 수치로 나타나는 몸무게가 크다고 하면 그게 모유를 먹는 것보다 좋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유가 맞는 아기가 있고 분유가 맞는 아기가 있고 그런 건데, 모유는 어쨌든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에 엄마가 식사도 잘 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와중에 모유를 주고 있다면 저는 아이한테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유의 질이 만약에 걱정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타민 B, C, 그 다음에 오메가3는 꼭 챙겨 먹고요. 단백질, 고기, 그 다음에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직접 수유하실 때 전체적으로 아기에게 물리는 과정이 궁금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눕수 자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40일차부터 눕수를 했어요. 눕수가 진짜 편해요. 이거는 엊그제 영상인데 우선 기저귀를 갈고 뽀뽀를 좀 즐겨준 다음에 왼쪽부터 먹입니다. 저는 보통은 오손이 머리에 뭐 안 받치고 그냥 저도 같이 이렇게 옆으로 발라당 누워서 먹이는데, 이날은 뭔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제가 살짝 몸을 더 들어서 사이드 플랭크 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먹여줬습니다. 이렇게 한참 먹이다가 반대쪽을 먹여주는데요. 따로 제가 반대쪽으로 옮겨가서 눕지 않아도 제 몸만 살짝 안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젖을 물리면 편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오순이가 안 먹고 이렇게 놀려고 할 때도 있는데 다시 집중시켜주면서 반대쪽까지 충분히 먹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벽 수유하는 영상인데요. 저도 자면서 주고 오손이도 자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먹이는 게 진짜 편해요. 요새 오손이가 코가 좀 막혀 있어서 너무 머리가 그냥 바닥에 있으면 좀 잘 못 넘길까봐 제가 제 팔을 베개 삼아 이렇게 먹여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제 몸을 살짝 엎드림으로써 먹일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눕수는 일단 엄마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와 상황에 맞는 눕수 자세를 잡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때 어떻게 먹였는지 재현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빤 수건을 곁에 한 2-3개 두고 다양하게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아기 등받침대로 쓰기도 했고, 또 수유 쿠션 높이 맞추는 용도, 그리고 아기 머리에 베개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풋볼 자세와 요람 자세를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특히 아기를 옮겨 눕히는 게 되게 손목에 무리가 은근히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풋볼 자세로 먹이다가 수유 쿠션만 쓱 돌리면 요람 자세로 변경이 되어서 오른쪽 왼쪽을 다 한 번에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먹였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곧 출산하는 첫째 엄마예요. 모유 수유할 때 어깨 등 쪽이 많이 뭉친다는데 수유 자세 추천 부탁드려요. 어깨 승모근 목 뭉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30일만 넘어가도 애기들이 입에 이 젖꼭지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지 않아도 근처에만 갖다 대도 알아서 이렇게 앙 물고 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애기들이 좀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만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애기들이 그걸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유할 때 그냥 이렇게 목 스트레칭하고 너무 숙이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깨를 막 이렇게 쫙 펴고 먹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하고 먹이는 것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뒤로 기대서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앉아있고 이 상태로 먹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 수유 의자에 앉아있는 건데 이렇게 뒤로 살짝 기대서 이렇게 먹는 게 아기랑 밀착하는 데는 더 좋아요. 사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먹였을 때 아기가 사출 때문에 캑캑대는 것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눕스 추천. 근데 이것도 아기가 좀 큰 다음이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W 스트레칭이라고 알려진 요거 그냥 벽 아무데나 갖다 대고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팔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해주는데요. 이거 진짜 시원하고 간단하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쭉 늘려준 이 동작도 목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손에 팔의 무게까지 실어서 왼쪽 45도, 앞 오른쪽 45도, 오른쪽 이렇게 쭉 눌러주고요. 저는 지금 이거 좀 배속한 거예요, 일부러. 실제로는 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두세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두세 바퀴 돌려주기도 하고요. 이 같은 동작을 엉덩이 밑에 손을 깔고 누른 상태로 하면 팔까지 쭉 이완이 되면서 훨씬 더 시원하게 풀립니다. 다 좋은데 수유시마다 한 자세로 지금은 근 1시간 먹이고 있어. 목, 어깨, 등허리, 골반 너무 걱정돼요. 점점 수유시간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애기들이 빠는 힘이 좋아지면 먹는 속도도 빨라져서 점점 수유시간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그리고 앉아있을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트림도 안 시켜도 돼요. 사실 지금은 수유텀이 말로만 2시간이지 2시간을 내가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5분 먹이고 트림 15분 시키고 그 다음에 전후 뭐 자세 잡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합치면 한 1시간을 잡아야 되고 그럼 수유텀이 2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2시간 뒤에 또 먹는다는 거거든요. 수유가 끝나면 1시간 남는데 그 1시간 동안 뭐 내가 바로 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분 동안 잠을 들다가 30분 자면 또 일어나서 또 주주를 줘야 되는 진짜 힘들어요. 신생아 때 진짜 힘든데 수유텀도 점점 길어지고 아기가 빠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체형 변화. 친척 언니가 아기 낳고 모유수유 중인데 가슴 작아지고 처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우는 걸 봤어요. 추추가 한 컵 이상 작아지는 게 맞나요? 바람 빠짐 풍선돼서 가슴 수술까지 고려 중이에요. 작아지는 거는 저도 아직 완전히 끝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처지는 건 맞습니다. 약간 여기 있던 가슴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출산 후 바로 단유해도 가슴 처짐 있을까요? 출산 후 바로 단유해도 처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임신했을 때 이미 가슴이 모유수유 대비를 한다고 유선이 발달이 되면서 가슴이 임신 전보다 커지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처지게 돼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자존감? 엄마의 자존감이나 웰빙을 위한 가슴 수술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예쁘다. 너가 고귀한 일 하느라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예쁜 아이 보면서 힘내자. 괜찮아 예뻐. 라고 해주면 훨씬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하면 살이 금방 빠진다는데 진짠가요? 모유수유를 할 때 하루에 6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해요. 모유수유 다이어트가 진짜 산후 다이어트론 최고거든요. 제 경우에도 따로 운동을 안 했는데도 아기 낳고 오복이 오송이 때 둘 다 4개월 만에 몸무게는 다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체형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수유를 할 때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산모 자궁 수축, 그러니까 자궁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조리원에서 수유하고 오면 배 엄청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유방암, 난소암,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 중에 음식 섭취는 어떻게 하세요? 안 먹는 음식 등. 제가 다행히 원래 임신이랑 상관없이 커피랑 술을 원래 안 마셔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커피, 술 빼고는 다 먹어요. 카페인을 마시거나 먹으면 실제로 아기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뭐 매운 거 먹으면 뭐 애기 똥꼬가 빨개진다 이런 말이 되게 옛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복이는 제가 제육볶음을 먹으니까 애기가 약간 똥꼬가 헐었어서 되게 조심을 했었는데 오손이는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에바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쨌든 현재는 정말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먹고 대신에 초반에 전량이 좀 느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밀가루 글루텐이 체내 수분을 잡아두잖아요. 그래서 몸도 붓고 하는 거인 것처럼 약간 밀가루 먹었을 때 좀 모유량이 부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조심을 했고 또 설탕 먹으면 뭔가 그냥 왠지 끈적끈적해지면서 모유량이 주는 느낌? 들어서 설탕이랑 밀가루는 초반에 조심을 했습니다. 수유 중에 많이 먹으라고 먹다 보니까 살쪘어요. 많이 먹는 게 맞나요? 모유수유 다이어트 효과를 보시려면 내가 모유수유 중인 걸 까먹어야 돼요. 사실 600에서 700칼로리가 케이크 2조각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내 몸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고기랑 물 많이 드시면서 군것질은 최대한 적게 하시면 살이 무조건 빠집니다. 유축기 없이 양 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유는 아기가 얼만큼 먹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석은 수유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몸무게가 잘 느는지 봐야 되고요. 제가 첫째 때 간 트리니티 용산 조리원에서는 아기 수유 전후 몸무게를 재서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뭐 60g이 들었으면 60g만큼 수유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때 간 헤리티지 센트럴점에서는 약간 그 방법을 뭔가 무시하시는 그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실 가정에 그렇게 정밀한 체중계를 구비해 두는 게 어렵고 그리고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배고프다고 우는 와중에 체중계에서 체중을 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수유텀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나오면 아기가 그래도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엄마의 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육안으로 가슴 크기가 수유하기 전이랑 후가 달라요. 확실히 확 줄어들어 있어요. 아기가 잘 빨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어깨도 좀 약간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수유가 잘 된 다음에는 목이 엄청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수유하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짜봤을 때 쭈쭈가 막 거세게 나온다 하면 아기가 다 안 먹은 거죠. 그리고 좀 짰는데 안 나온다 하면 깨끗하게 잘 빨아 먹은 거겠죠. 오복이 때 조리원에서 3시간마다 유축하셨나요? 마사지는 얼마나 하셨나요? 전량 늘리는 팁 알려주세요. 모유양 비법 알려주세요. 조리원에서 3시간마다 유축했어요. 그리고 마사지는 초반 한 5일 받다가 그 뒤로는 마사지 하면서 나오는 모유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사지 안 받고 전 직수를 계속했고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3시간마다 직수 혹은 안 되면 유축 그리고 새벽 수유를 꼭 하셔야 되고 물이랑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정석이고 중요해요. 새벽에 우리 모유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새벽에 아기한테 자주 물려주고 유축을 하고 해야 이 몸이 모유 수유를 이 엄마가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모유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수가 어렵다면 유축이라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그 시터 때문에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은 나가셨는데 물을 엄청 마시고 영양제 다 때려놓고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도 쭈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손이 막 배고프다고 울고 막 분유 주게 되고 진짜 단유해야 되나 나 맘먹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딱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니까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모유가 콸콸콸 지금은 아주 잘 해결되어서 풍족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진짜 느꼈어요. 스트레스가 모유에 정말 안 좋구나. 조리원에서 수유콜 하면 가도 모유 수유 계속 할 수 있나요? 새벽에도 수유콜 받으셨나요? 출산 후 2주 동안이 전량 늘리는 황금기래요. 저는 다 수유콜 받았고 새벽에는 너무 피곤해서 가지는 않고 유축을 했습니다. 조리원 입실할 때 물어보세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유콜 할까요? 수유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래서 낮에는 수유콜 다 해주세요. 근데 밤에 그러니까 11시부터 6시까지는 저 그냥 잘게요 하고 유축기로 유축만 해서 갖다 드렸고요. 새벽에 직수는 안 해도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일어날까 했는데 눈이 떠져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임산부분들 아시겠지만 막달에 잠을 거의 못 자요. 일단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야 되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가진통도 있고 해서 새벽에 계속 깨지 않으셨나요? 그게 약간 신생아의 사이클에 몸이 적응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신생아들도 통잠 못 자잖아요. 계속 중간중간 깨잖아요. 먹으려고. 그 신생아 사이클에 엄마 몸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거구나. 임신 중일 때부터.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일 때 자주 새벽에 깼었어서 조리원에서 일어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기가 울면 젖이 나온다는 게 진짠가요? 다른 아기 울음소리에도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유한 지 2-3시간 지나면 약간 뭔가 이렇게 딱 젖이 돈 느낌이 있어요. 싸해지거든요. 그리고 수유할 때가 아니어도 오손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막 약간 막 이렇게 와요, 느낌이. 다른 아기 울음소리엔 반응을 안 하는데 제가 오손이를 수유 중에 오복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젖이 더 잘 나와요. 직수로 아기랑 양을 맞추신 건지 아니면 원래 모유 양이 많으신 건지 궁금해요. 첫째 때는 초반에 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3시간마다 유축하면서 양을 늘렸고 둘째 때는 모자동실을 했어요. 제가 삼성서울에서 나왔는데 모자동실이 원칙인 병원이거든요. 젖이 빨리 돌고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초반 하루 이틀 조리원에 갔을 때는 4시간에서 5시간에 한 번씩만 유축하면서 양을 줄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 부족했든 넘쳤든 결국에는 아기와 맞춰집니다. 현재 임신 중인 20대 산모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유선이 안 들려서 힘드셨대요. 모유 수유량도 유전인가요? 저희 엄마는 저를 완모하셨어요. 근데 전량이 너무 많아서 아기 낳는 것보다 전몸살이 더 힘들었대요. 아무래도 거의 30년 전이니까 조리원도 없었고 뭐 유튜브도 없었고 모유수유 상담실도 없었고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하신 거니까 더 고생을 하셨겠죠? 이게 전량이 결국에 유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인데 뭐 우리가 엄마랑 눈, 코, 입 이런 신체기관이 닮았듯이 유선도 엄마를 닮았다면 친정엄마랑 비슷하게 가겠죠? 근데 저는 엄마만큼 막 전량이 엄청 많고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유선이 만약에 친정엄마를 닮았다면 비슷하게 갈 거고 아니면 아니지 않을까. 혼합수유 중이에요. 모유양 줄었다가 늘렸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방법 공유 부탁드려요. 자주 물리면 늘고요. 안 물리면 줍니다. 변화하는데 한 2-3일 정도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학습을 해서 적응합니다. 완모 목표인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모유수유는 본능이지만요. 미리 학습을 하고 가시면 더 빨리 편하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실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추천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한번 쫙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병원에 메델라 심폰이 대여해서 가실 수 있으면 꼭 대여해서 가세요. 그래서 3시간마다 직수가 아마 불가할 테니까 3시간마다 유축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리원에서 물론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지만 마냥 쉬기만 하지 마시고 조리원 선생님들께 최대한 많이 배워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모 목표로 계획 중인 임산부입니다. 조리원에서 연습해야 한다고 하는데 푹 쉬라는 말도 많고 어떻게 하면 모유양이 잘 될지 궁금해요. 조리원에 있을 때 무조건 잘 배워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집에 오는 그 산후도우미 관리사님들과 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분들과의 갭은 아주 크더라고요. 푹 쉬는 거랑 모유수유하느라 고생하는 거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낮에는 무조건 수유콜 다 받았고 새벽에는 그냥 유축만 했거든요. 나한테 맞는 정도를 스스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이시려면 당연히 직수를 이렇게 최대한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 마른 체형인데 엄마 가슴 크기도 영향이 있나요? 유방의 지방 조직이 아니라 유선 조직과 관련이 있어요. 마른 분들도 이제 유방에 유선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잘 나올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신했을 때 가슴이 내가 많이 커졌다. 그러면 모유 잘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서준이 코로나 걸렸을 때 수유는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약을 아예 못 먹고 그냥 직수했어요. 마스크 2개 쓰고 장갑 끼고 갓반 옷 입고 나가서 쭈쭈만 먹이고 그냥 저는 호다닥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크림 시키는 거는 방스나 이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복오손이는 안 물었나요? 저희 애기는 물어서 결국 단유했어요. 깨물거나 하진 않나요? 아플까봐 걱정돼요. 물어요. 오손이가 지금 윗니 2개, 아랫니 2개인데 아랫니가 200일쯤부터 나왔어요. 간질간질하니까 얼마나 막 잘근잘근 씹고 싶겠어요. 그럴 때 저는 혼냈어요. 그러니까 막 체벌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다 알아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한국어, 영어
이런 기호 문자만 모를 뿐이지 눈빛, 억양, 시선 이런 건 다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었을 때 오선아 엄마 아파? 물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한동안 진짜 안 그러더라고요. 막 당황한 눈빛을 보내요. 살짝 울려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말을 해줬습니다. 가슴 마사지 정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조리원에서도 저는 초반 일주일만 받고 그 뒤로는 받지 않았고요. 집에 오고 나서 오보기 때 제가 좀 직수를 게을리하고 외출하고 그랬더니 유선염이 와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진짜 차가 너무 막히는데 딱 한 번 오케타니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해결이 된 적이 있었고 둘째 때는 이제 무조건 직수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아니까 무조건 물려요. 자주 물리고 그리고 아픈 부분을 꾹 누르면서 수유를 하면 그 부분이 빠지면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슴 멍울은 잘 안 생기시나요? 전뭉침이 너무 심하고 멍울도 많이 생겨서 포기했다. 왜요? 저도 생긴 적 있죠. 가슴을 이렇게 4, 4분면으로 나눴을 때 1, 2, 4분면이 원래 되게 잘 뭉친대요. 그래서 풋볼 자세로 이렇게 애기 수유를 하면 이 부분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람 자세, 풋볼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신생아 때 수유를 했었고요. 오손 이모님이 신생아실 조리원 신생아실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 아까 제가 말한 아픈 부분을 꾹 누른 상태로 수유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뭉친 부분이 잘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몸살 관련돼서도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유선염 없이 전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모자동실이에요. 오손이를 낳은 서울삼성병원이 모자동실이 원칙인 병원이거든요. 제가 오보기 때랑 비교되게 전몸살이 진짜 짧게 지나갔어요. 수술하고 한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옆에 와서 안 가. 계속 있어. 울어. 그럼 물리고. 그래서 별다른 거 한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모유수유의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100일 완모 중이에요. 90일부터 분유 시도하고 있는데 젖병 거부가 심해요. 오손이는 젖병 거부 없나요? 오보기 때 제가 못 모르고 주구장창 직수만 했어요. 코로나 아까 걸렸을 때 말씀드렸죠. 젖병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축해서 줬는데 안 먹어. 배고프다고 엉엉 울어. 어떡해요? 제가 직접 주는 수밖에 없죠. 얘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아기들은 엄마 젖이랑 젖병을 둘 다 빨 줄 알아야 된대요. 오손이 때는 이제 오복이랑 외출을 해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새벽에 유축한 걸 주세요라고 도우미 관리사님께 말을 해놓기도 했었어서 오손이는 신생아 때부터 젖병이랑 굉장히 친숙했고 6개월 때 이유식을 시작하고 빨대컵을 먹게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젖병 거부의 기미도 없이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젖병을 꼭 경험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유수유 하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가리고 자유롭게 수유하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원래 남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저도 남한테 관심이 없고 남들도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유수유는 당연히 그 자체로 너무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저는 제가 필요하면 어디서든 그냥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잘 가리고 수유를 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일단 외출할 때 의상 제한이 있어요. 예쁜 원피스 절대 못 입어요. 상하이가 분리되고 약간 잘 열기 쉬운 남방, 집업 이런 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수유 가리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펑퍼짐한 큰 후드나 아니면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아기를 그냥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리고 수유를 했고요. 엄마 성향이 잠이 중요하고 신생아 이후까지 외출에 지장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메리트가 무엇인가요? 모유수유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외출이 5시간 이상은 불가능해요. 신생아 때는 수유점이 2시간이니까 준비하고 차에 있는 시간 빼면 진짜 그 목적지에서는 20-30분 보내기도 힘들어요. 와다다다다다 집에 오면 아기가 배고프다 엉엉 울고 있어. 그냥 외출 안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아기랑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못 갖는다는 건 불편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기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절에 내가 아기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 아닐까요? 저는 둘째 낳고 어쨌든 모유수유라도 해서 제가 둘째를 하루에 7, 8번 얼굴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해외여행 가셨을 때 유축 몇 시간마다 하셨는지 그리고 안 불편하셨나요? 제가 아기 100일 직전에 방수랑 둘이 2박 3일 도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기 떼어놓고
저 우렬이랑 유선염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요. 이게 3시간마다 유축을 해야 되는데 저 이거 메델라 유축기 들고 갔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행하면서 3시간마다 유축하는 게. 결국에 첫날 좀 유축을 막 5시간, 6시간에 한 번 하고 이랬더니 유선염이 바로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100일쯤이면 애기들이 하루에 1000까지도 먹으니 1000이 여기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가 한번 쫙 빨아주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약간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관계인 것 같아요. 민준이도 제가 필요하지만 저도 민준이가 필요한. 아기랑 엄마랑 떨어지지 말라는 거겠구나. 우리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는 여행 절대 가지 말자라고 방수와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때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유축한 걸 다 버리고 왔어요. 그때 버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미국이나 호주에는 워킹맘들이 출장 갔을 때 이 냉동 모유를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저는 물론 출장을 간 건 아니었지만 사실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모유수유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직장에 복직했다면 완모를 절대 못했을 거고요. 모자 동실이 가능한 병원 수만 봐도 그렇고 모유수유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유축기 사용에 대한 시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모유수유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결심하셨 완모 후 단유하실 때 단유 마사지 받으셨나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단유 마사지 안 받았고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첫째 9개월 때 둘째 임신하면서 하루아침에 단유를 하게 됐거든요. 가슴이 며칠 힘들었는데 손으로 좀 짜내고 하니까 적응을 하더라고요. 둘째 낳고도 바로 쭈쭈 잘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자칫 이 내용들이 분유 수유하는 엄마들을 슬프게 만들까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정말 클리셰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모유 수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수유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수유를 하는 그 시간 자체를 정말 즐기고 수유를 통해서 아기와 교감했고 유대감을 가졌던 그 시간이 행복하게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처음 해본 건데 모유수유라는 한정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모유수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저의 수유 동지분들을 위해서 약수 하나만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앞에서도 추천했던 허비쉬라는 브랜드의 라운지웨어인데 수유복으로 정말 괜찮아요.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막 댓글 길게 쓰시게 하는 게 좀 죄송해서 그냥 아이의 태명과 계월수, 성별 이렇게만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공정하게 추첨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